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74번째 시간입니다. 12신살 세 번째 시간이죠. 건강 주의하시고요. 요즘에 제일 말하고 싶은 게 건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민명리 강의록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이제 거거거 중지 행행행 미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즐겨 쓰는 단어기도 한데 항상 내가 가고 가다가 보면 깨닫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행하다가 보면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명략이라고 하는 공부가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건 아니란 뜻의 의미를 써놨고요. 그 다음에 제 굳이 얘기하면 일생을 보더라도 꾸준하게 가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알게 되고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꾸준하게 공부하자 이런 말이겠지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연살입니다. 이제 겁재 천지까지 넘어왔죠. 이제 연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연살, 도화살, 함지살, 욕패살이라고 하는데 삼합이 되어 변하는 오행의 욕지인데 목욕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과 동시에 벌거벗은 것을 상징하므로 음란을 주도한다. 연살은 크게 말하면 이제 도화살의 12신살에서 도화살에 작용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좋게 말하자 이런 의미긴 하겠습니다만은 항상 끼가 있고 도화살에 작용 활발하고 행동하고 사람들하고 사귐을 좋고 이런 말이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 벌거벗고 음란을 주로한다 이런 말들은 옛날에 나오는 원문들의 말인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들이 연살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담기 쉽게 이렇게 써놓은 말들입니다. 인생 사춘기 시절과 같아서 유행과 화려한 색감에 민감하고 감정에 치우치거나 색정에 빠지기 쉽다. 전력 투구하다 실패할 확률이 많아 뱃살이라고 한다. 연살은 길신이고 생황하면 용모가 수려하고 예술적 재능과 기교가 있으며 고상한 선비 기질이 있어 풍류를 좋아하는 일면은 있으나 여러 사람들을 휘하에 거느리고 부하의 내조가 있으며 어디서나 인기가 있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기질이 있다. 좋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기질이 있다. 그 다음에 예술적 재능과 용모가 수려하고 이런 것들도 남한테 보이기 좋겠다. 남한테 내보여서 내가 실제로 수려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내가 가진 모습보다는 남한테 인기를 끌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살이 귀신이면 언행이 불손하고 폐륜행위, 변태적인 애정문제, 주색이나 잡기로 방탕생활을 하며 가산을 탕진하거나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기도 한다. 폐륜이다 이런 말은 좀 확대 해석이고요. 이게 이제 어떤 도화살의 작용인데 도화살이 흉신일 때는 이런 어떤 애정문제, 주색이나 잡기 이런 말들을 얘기할 수는 있겠다. 그 다음에 영웅오색이라고 귀인의 명주에도 연살이 있고 때로는 열무나 정절녀의 명에도 도화살이 있으니 꼭 음란하다고 보기만은 어렵다. 그래서 도화살 같은 경우는 특히 요즘 세상은 필요한 살입니다. 사람하고 만나고 때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앞에서 재주를 부리고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인기를 끌어야 되는 세상에 도화살, 연살 이거는 시대에 맞게는 꼭 필요한 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좋고 나쁨이 있듯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은 요즘 시대에는 많은 사람과 만나게 되고 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서로 관계를 맺으니 도화살 작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요즘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요. 그 다음에 연살의 공망은 기뻐하나 합형 원진이 있으면 생황하면 악천을 만나기 쉽다. 요거는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연살, 건명의 재성이 연살과 합하면 처가 방황하거나 정부와 내통하기 쉽고 그 다음에 연살이 편관과 동조하거나 화력계가 아니면 연예계, 예술계에 종사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연살이 재성이 연살에 합하면은 남자 얘기일 때 아내가 얘기하겠죠. 근데 여자일 때는 관이 합하면 이런 것도 연관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연살이 양인과 동조하면 주색으로 지나쳐 몸을 해칠 수 있고 역마와 형과 같이 있으면 음란하고 수치를 모르고 불륜관계로 타향에 도주하는 수가 있습니다. 연도하면 나이 차이 나는 사람과 인연, 연상의 여인, 초년의 도화의 기운이 있고 시지에 도하면은 기생작첩, 종업원, 제자, 연하의 남자, 딸 같은 여자와 인연이 있다.
연애 도화일 때는 좀 나이 많은 사람과, 때로 남자일 때는 연상과, 그 다음에 시에 있었을 때는 여자인 경우는 연하와, 남자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사람과 인연을 맺겠다, 뭐 이런 말입니다. 좋고 나쁘고란 얘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비겁이 도하면 형제가 바람둥이고 탈재 배신이 있겠다. 상관이 도하면은 명예손상, 직장이 떨어지고 지출 부정이 있겠고, 재성이 도하면은 작처, 의처증, 때로는 도화가 있어야 대인관계에 유용하기도 하겠다. 관성이 도하면은 비밀자식이고 인기가 있고 바람 피우면 유흥의 직업이다. 살성이면 도화가 일주에 약하면 몸을 다치고 배신당하고 관제를 받을 수 있다. 인수가 도하면 부모가 연애했고 못맵시가 나며 선생님을 사랑한다. 이런 정도로 범용성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월의 연살일 때 성격이 급하나 타인에게 친절하며 주변의 호평을 받고 부모 덕은 없는 편이며 고생하여 자수성가하고, 연살은 기륭이 중간 정도인데 흉신이 타주에 없다면 대개 안정된 삶을 이루고 큰 파란 없이 지낸다. 일의 연살일 때 생활은 풍족한 편이나 여자의 남편 문제, 도박, 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 한동안 가출할 수 있지만 대다수는 마음을 잡고 안정된 삶으로 돌아옵니다. 남편의 출생일이 흉신이 있으면 남편은 일생 동안 실패를 거듭하다가 참지 못하고 이 연살의 작용으로 가출하는 경우들도 있겠다. 남편 자식 모두 별탈이 없다면 인생 말년에 자식이 있고 생활이 안정되었으나 치매, 노망 등 남편 또는 아내가 무달아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시의 연살, 대부분 가출했다가 돌아오며 농업, 축산 등에 종사하며 이 살의 작용을 면한다. 시골 생활을 하라는 뜻이겠죠. 자녀가 집을 떠나면 자녀들의 방랑 생활도 근심 걱정하게 된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써놨습니다만은 떠났다가 돌아온다 이런 말들은 책에 있는 내용이고, 그냥 연살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기질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겠다. 조금 더 제가 연살이냐, 관이 연살이냐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보는 것도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는 있겠지요. 나중에 좀 더 저기 뒤에 가서 공부 끝나고 실제로 사주풀이 과정을 거칠 때 그때 다시 또 추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살입니다. 이제 월살은 고초살이라고 하는데 성벽 장애물에 비유되기도 하며 매사 순조롭지 못하고 깨지거나 무너지며 고갈되거나 위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택일에서 고초살이라고 하면 기피하며, 행운에서 월살운이 오면 신앙을 바꾸거나 신체 여러 부분에 장애가 있고 사업부진, 자금 고갈, 소송사건 등이 발생합니다. 명주에 월살과 화계가 같이 있으면 몸이 상하는 경우가 있으며 부부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며 연인도 월살운에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월살은 고초살이라고 하며 무너지기도 하고 깨지거나 부서지고 외롭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월에 월살이 있다. 결단성이 없고 의지가 약하며 요행을 좋아하며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길 수 있으며 여성의 바람기도 있다. 요거는 조금 확대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가정, 직장에 바람이 있으며 사치와 영심이 있어서 놀기를 좋아하고 남편과는 무정해지고 생활은 가난해지며 여성은 더욱 심하다. 이게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조금 가난해지며 외로울 수도 있겠다. 때로는 고생이 되겠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지요. 부친이 일찍 별세, 재혼 등으로 어머니 등이 여러분일 수 있고 재산 탕진, 파산을 겪을 수 있고 편친에는 중병, 투병으로 월살을 면한 것으로 본다. 일에 월살이 있었을 때는 남편의 바람기로 이성간 반환이 있으며 일찍 결혼하면 실패수가 있으며 미혼모일 경우 연상의 남자와 결혼하거나 재혼 자식과 결혼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제 글쎄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내 팔자에 배우자 운이 나쁠 때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성관계가 복잡하고 연애 결혼한 후 부부간 자식 간의 이별이 있을 수가 있다. 자기보다 학력과 재산이 좋은 연상의 여인과 결혼하거나 늦은 결혼으로 나이 어린 여성을 만나면 이런 악운을 면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평범하지 않은 결혼 운을 말을 합니다. 노말하지 않은 결혼 운이었을 때 이걸 조금 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의미의 설명이겠지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의 월살, 흉살이 없으면 삶이 평탄하고 재산 등 대체로 원만하다. 일찍 출생한 자식은 집을 나가는 등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성관계 등 남에게 말 못하는 근심이 있으나 가난하게 살면 이런 일은 없다. 부모, 형제, 처자의 자식이 덕이 없고 상업이나 사업을 하지 않으면 고독한 삶이 되기 쉽고 건강 등 중풍에 주의해야 한다. 이게 상업이나 사업이 있으면 이런 말은 이제 아까 많이 움직여야 된다. 혼자 뭐 편안하게 삶을 살기는 어렵겠다. 이런 듯이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실제 사주지요. 경진년, 을유월, 정유일, 그 다음에 정미시에 태어난 여자 곤명사주입니다. 오행을 붙여보겠습니다. 정화일주, 그 다음에 정화, 을목, 경금, 그 다음에 미토는 음해토지요. 유금도, 때로는 진토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친 붙여보겠습니다. 겁재지요. 편인이기도 하겠고, 그 다음에 정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식신, 변제, 그 다음에 상관이겠지요. 12운성을 붙여보겠습니다. 12운성은 정화일주부터 시작이죠. 여기 정화가 정화일주는 여기가 정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음일간일 때는 역해, 양일간일 때는 순행이죠. 전부터 여기서 음일간이니 겁체, 천지, 연월, 망장, 절태양생, 제가 12운성을 읊었네요. 12운성을 해야 되는데 12신사를 했네요. 그래서 절태양생, 욕대, 관왕, 쇠, 병사, 묘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12운성을 하나씩 붙여보면은 미토는 대궁이고요. 유는 생, 그 다음에 또 생이죠. 진토는 쇠궁입니다. 그 다음에 12신사를 붙여볼 때는 진입니다. 진은 이게 뭐 신자진이지요. 신자진일 때는 신자진입니다. 그러면은 사부터 겁살입니다. 겁재, 천지, 연월, 망장, 반영, 육화 이렇게 흘러가지요. 그래서 신자진 때는 사부터 겁살이다. 그래서 12신사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천살이지요. 이제 연살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화개살이고요. 지장간을 붙여볼까요? 미토는 정을기, 유금은 경신이지요. 진토는 을개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주를 풀어보면은 정화는 가을과 겨울이 좋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가을의 태생이죠. 천간에 경금과 그 다음에 간목이 있으면 좋다. 때로는 임수까지 살펴보라고 했었는데 경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년에는 발달했겠다 뭐 정도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요. 그 다음에 충이 있느냐 합이 있느냐. 을경합이 있죠. 뭐 천간에 충이 보이진 않고 진유합이 있습니다. 진유합도 뭐 보이긴 하고 지지의 충은 보이지는 않고요. 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형을 이루고 있죠. 유의 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봤었을 때 이 사주는 신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화 화의 운을 찾죠. 목화 운을 봅니다. 그러면은 목, 그 다음에 화, 뭐 때론 쭉 가서 목, 화,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운이 그렇게 잘 타고 가지는 않겠다. 잘 타고 가지는 못하네요.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해 볼 수는 있겠지요. 그 다음에 공망으로 찾다 보면은 정활주의 유금은 정, 무기, 경신, 임계죠. 진사가 공망입니다. 그러면 진토가 공망이 되겠지요. 공망이 되고요. 공망이 탈공이 될 때는 합형충이 있으면 탈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주는 합하니까 뭐 어차피 공망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나한테 크게 덕이 안 됩니다만은 뭐 크게 말하면은 공망의 작용은 탈공이 됐겠다 뭐 정도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재는 뭐 사주도 뭐 삼재는 신자진띠가 인묘진년의 삼재지요. 그러니까 인묘진년이 삼재입니다. 이 사주는 인묘진이 나한테는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공망의 삼재 작용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기는 뭐 고신 넘어가고요. 묘고가 진이 관고입니다. 관고니까 뭐 직업의 어떤 남편의 이런 얘기는 해볼 수는 있겠지요. 그 다음에 귀문, 백호 뭐 넘어가고요. 효신 뭐 때로 넘어가겠습니다. 천라지망에서 여자 사주 남자는 수레가 천문이 천라지망이고 여자는 진사가 천라지망입니다. 여기서는 진은 보이죠. 사가 보이지는 않는다.
4가 어디 여기 40대 전라지방에 오겠다. 뭐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탕화 보이지는 않죠. 그 다음에 괴강, 상문조객, 진 같은 경우는 상문은 오와 그 다음에 조객은 인인데 오와 인 사주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고만, 현침, 복음, 급각, 때는 복음살 뭐 이런 것도 보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수어글로 이제 문창학당을 따지면 유가 문창구 학당입니다. 학당이죠. 그 다음에 귀인이기도 한데 이제 형살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를 크게 따지다가 보면은 신약한 사주에 재가 많습니다. 또 귀인에 제가 말했었죠. 천을귀인 얘기했었을 때 귀인이 쌍귀 쌍연자일 때는 재혼할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쌍연자인데 이 사주는 대표적으로 쌍연좌지요. 그 다음에 뭐 문창학당에 있으니 공부는 잘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쌍연자이고 때로는 재가 뚜렷하게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약한 사주에 약한 많은 재일 때는 부친, 재물, 건강, 배우자, 인연이 이렇게 약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그런 어떤 작용들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아까 때 연살의 작용이지요. 연살에 지금은 연살을 배우고 있으니 천살은 뭐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뭐 눈처럼 큰 영향이 보이지는 않겠다 뭐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살이 두 개 보이는데 연살이 이렇게 쌍귀인과 쌍연자와 이렇게 하다 보니 뭐 이성의 풍파 같은 거는 이럴 때 좀 적용해 볼 수는 있겠지요. 뭐 난잡하다, 변태적이다 이런 말은 어울리는 말은 아니고요. 근데 쌍연자의 형살에 재가 재다 신약에 이런 어떤 연살까지 겹치다가 보면 이 사람은 뭐 미모라든가 남한테 보기 좋다라든가 인기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배우자 인연은 조금 불비할 수는 있겠다. 뭐 이렇게 연살과 작용을 했었을 때 이렇게 볼 때는 아이고 배우자 운이 썩 좋지는 못하고 재물 건강 잘 챙기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본적인 틀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제 연살까지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4번째 시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